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충북 오늘은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우리 축산농가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결국 발생한 건데요. 첫 발생지는 경기도 파주였습니다. 네, 정부는 인근 농가까지 포함해서 모두 3천여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한 상태인데요. 이게 확산이 되면 안 돼서 지금 축산 농가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일단 사람에게는 전파가 될 위험이 없지만은 돼지가 감염이 됐을 때는 취사율이 최대 100%에 가까울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충북에도 축산 농가가 있기 때문에 이 방역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수요일 아침에 충북 오늘은 첫 소식은요. 투데이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충북 지역의 이슈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보도국의 구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소식들 오늘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난주 추석 연휴를 맞아 도내 정치권은 도민들을 상대로 추석 민심 잡기에 분주했습니다. 먼저 지난 10일 여야 각 당은 약속이나 한 듯 청주 육거리 시장을 찾았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벌어졌던 팽팽한 대치와 격돌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조국 장관 임명과 관련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던 점을 의식해서인지 서민 생활 안정에 힘쓰겠다며 민심 달래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변재일 도당위원장의 말입니다. 과거와 같은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제사회 구조로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어려움을 극복하더라도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기다릴 겁니다. 네, 반면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조국 정국을 지지세 확산의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임명 과정에서 실망한 민심을 겨냥해 현 정부의 무능과 경제 실정론을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안보 또 총체적 난국을 일으킨 데 대한 우리 충북 민심이 아마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른미래당 충북도당도 추석 민심 잡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장관 임명 과정에서 미진했던 인사 검증과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영향력 확대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안 없는 비판과 비난을 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번 추석 때 육거리 시장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네, 연휴가 시작된 이후에도 각 당은 조국 정국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바빴습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존중 입장을 밝히고 민심을 추스리는 데 노력했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SNS나 방송을 통해 현 정권을 규탄하며 대정부 강경투쟁의 선봉에 나섰습니다. 원외 인사인 한국당 엄태영 전 충북도당 위원장은 조국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총선을 7개월에 앞둔 상황에서 추석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밥상머리 민심을 여야가 얼마나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이렇게 여야가 경쟁적으로 추석 민심, 우리 충북도민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는데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해지는군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조국 장관의 임명 과정에서 여야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대치했고 국민 여론도 찬반이 팽팽하게 나뉘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만큼 정치 문제가 추석 연휴 제1의 밥상머리 화두가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년에 비해 정치 얘기를 적게 나눴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정치 얘기를 꺼냈다가 가족 간에 서로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결론도 없는 얘기에 분위기만 망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경제 문제라든가 청년 실업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등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많은 얘기를 나눴다는 후문입니다. 이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 정치에 대한 불신, 혐오감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여당도 야당도 아닌 무당파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야 정치권은 추석 이후에도 조국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쟁이 아닌 조정과 갈등에서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가장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 국민들의 어떤 관심이 있는지 네. 정말 정치 이외에 먹고 사는 문제가 관심이 있었다라는 말이 굉장히 귀에 들어오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추석 연휴 기간에 있었던 사건 사고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좋은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고도 있었다고요. 네. 추석이나 설 명절이면 유난히 사건 사고 발생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화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인 지난 13일 자정이 거의 다 된 시각에 청주시 가경동 모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아파트 내부 42제곱미터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4,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3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고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 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방화범을 잡고 보니 불이 난 아파트 주인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네. 경찰은 48살 A씨가 어머니의 아파트에 다녀간 직후 불이 났다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A씨를 추궁한 끝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렀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화재 당시 집을 비워 다행히 화를 면했습니다. A씨는 가정 내 문제로 신병을 비관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이 모처럼 만나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에 벌어진 이 안타까운 사건은 전국적인 중요 사건으로 연휴 내내 매스컴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A씨는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네, 정말 그 충격적인 화재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이제 사건, 사고 소식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히 좀 소식을 전해주시죠. 네, 연휴 기간인 12일부터 14일까지 충북에서는 모두 39건의 5대 강력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한 셈인데요. 여기서 5대 강력범죄란 살인, 강도, 강간, 절도와 폭력 등 5개 범죄를 말합니다. 유형별로는 폭력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9건, 강간추행 3건 등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는 37건이 발생해 53명이 다쳤는데요. 지난해 52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연휴 기간 교통령이 분산되고 경찰이 주요 지점마다 인력을 집중 배치한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청주시 가경동 아파트 화재 외에도 14일 옥천군 청산면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한 명이 화상을 입는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네. 아, 그래요. 사람 사는 세상에 늘 이렇게 사고가 있다고는 하지만 네,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고 신경 주의하면은 써야죠. 충분히 네, 일어나지 않을 사고들이라 각별하게 좀 신경을 앞으로도 더 써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학교로 좀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학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도내 대학마다 생존을 걱정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충북교육청은 지난주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3,96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145명, 7.6%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네. 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했는데요. 인천은 9.39%, 부산 3%, 전북 6.8%, 광주가 8.5% 각각 줄었고 전국적으로는 평균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인원을 보면 역대 가장 많은 무려 5만 명가량이 줄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절벽 현상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역시나 이렇게 그 저출산 문제가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면 이제 대학의 신입생 수도 감소하게 될 그렇죠. 텐데 네. 대학 입장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네요. 네, 대학들로서는 학령 인구 감소를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전국 고3 학생 수는 올해와 비슷한 6만 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5년 후인 2024년엔 대학 수험생이 정원보다 12만 명이나 밑돌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전국에는 일반대 189개 교와 전문대 138개 교 등 408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대와 전문대가 가장 먼저 학생 수 감소에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점차적으로 떨어졌을 때는 학교에서도 감당을 할 수 있는 폭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요. 갑자기 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더 충격이 좀 더 있겠죠. 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2021년 시작하는 3주기 대학 구조 방안을 내놨습니다. 학생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은 퇴출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지방대학으로서는 등록금 동결과 정원 감축이라는 이중구 속에 무한 생존 경쟁의 출발점에 서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학령 인구 감소뿐 아니라 급격한 산업 구조의 개편도 대학 구조 조정을 가속화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AI 시대 지식의 습득과 보급이 보편화되고 학문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대학 교육의 목적과 방법, 대상에 대한 정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인구 구조 변화와 산업 구조 재편이라는 두 개의 파고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임을 생각하면 대학의 위기를 대학에만 미룰 게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뭐 AI가 이제 확산되고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없어지는 직업들이 있을 것이다. 뭐 그랬는데 정말 뭔가가 재편되는 느낌이 지금 학령 인구의 감소 속에서도 느껴지네요. 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미있는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개명에 관련된 소식이로군요. 네. 네, 마지막 소식은 비교적 가벼운 개명에 대한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추석 연휴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이름이 낯설거나 바뀐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이름은 부모님이 주신 최초이자 평생의 선물이죠. 혹자는 이름이 그 사람의 기륭화복을 결정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름을 바꾸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감이 나빠서, 일이 안 풀려서, 취직이나 결혼을 위해 이유도 다양합니다. 발음도 쉽고 세련된 이름으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름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2005년 관련 규정이 완화된 이후 개명 신청이 크게 늘었는데요. 그러면 실제 이름을 바꾸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대법원에 조회해봤습니다. 지난해 이름을 바꾼 충북도민은 5,200명이 넘었습니다. 네. 5년 동안 살펴보니 한 해 평균 5,000명이 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명하신 분들을 성별로도 나눠봤는데요. 흥미롭게도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개명한 분들이 가장 선호한 이름은 남녀를 통틀어 서연, 수한, 지안으로 나타났는데요. 선호하는 이름과 순위는 해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실제 운동선수나 연예인들까지 이름을 바꾸는 일이 흔해졌고 개명 후 일이 잘 풀렸다는 기사까지 종종 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세대를 불문하고 장명소를 찾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개명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까지 성업 중입니다.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오셔요. 진로나 아니면 결혼관 같은 거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돼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사실을 숨기거나 돈을 안 갚을 목적인 경우 개명이 불허된다고 합니다. 개명을 마친 뒤에는 수고롭지만 각종 공적 서류를 일일이 새 이름으로 바꿔야 합니다. 신분증을 바꾸셔야 하고요. 그 이외에 보험, 그리고 은행의 통장, 그리고 신용카드, 각종 인허가 증명서 등의 이름들은 본인이 직접 가셔가지고. 네, 일부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개명에 자신감을 얻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동력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부단한 노력일 것입니다. 네. 네. 사실 뭐 제 주변에도 2명이나 있거든요. 주변에 흔히 좀 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해 5,000명이라니 그러니까요. 상당히 네. 많은 수네요. 자, 오늘 투데이 브리핑 충북 지역의 이슈를 좀 살펴봤습니다. 보도국의 구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